이 판결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저장 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절차가 다소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2024도 19106 판결이다. 사건의 출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신고였다. 경찰은 피고인을 긴급 체포한 뒤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에 관련 영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탐색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자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영장에 따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다시 탐색 복제하여 영상들을 압수했는데, 이때 피고인 본인은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했다. 다만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 제1심은 이 점을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보아 증거 능력을 부정했으나, 항소심은 절차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고, 그 판단의 타당성이 대법원에서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먼저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를 압수하여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며,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해 변호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이므로, 피압수자가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제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변호인에게도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가 정한 위법수 집증거 배제 원칙 역시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절차 위반이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예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예외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피고인이 압수수색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탐색 범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점, 집행 당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수사기관이 동의 탐색 후 즉시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변호인 참여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그 근거였다. 결국 대법원은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 위반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곧바로 적법 절차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영상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변호인 참여권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지만, 그 침해가 언제나 자동적으로 증거능력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형식적 흠결이 아니라 그 절차 위반이 실제로 피압수자의 방어권과 적법 절차의 핵심을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디지털 포렌식 시대의 형사 절차에서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